지금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BTS 무료 공연이 열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 100명 뿐입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사고 실험 아닙니까? 저는 마르틴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안전을 담당해온 군중 안전 컨설턴트죠. 제 경험상 무료 공연, 팬덤, 10만 명, 이 조합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광화문 광장, 면적 대비 인원 이미 위험 기준 초과, 독일, 영국 비슷한 조건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합니다. 팬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제 지갑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르틴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국제안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올림픽 3번, 월드컵 2번, 유럽 최대 규모 락 페스티벌까지 담당했어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막는 겁니다. 회사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틴, 서울 가야 해. 광화문에서 K-팝 그룹 무료 공연한대. 10만 명 예상이래. 안전자문 요청 들어왔어. 저는 속으로 웃었죠. 10만 명이요? 무료 공연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BTS 무료 콘서트더군요. 예상 인원 10만에서 15만. 저는 즉시 동료 프란츠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재난 예고편이야. 프란츠가 물었습니다. 마르틴, 뭐가 문제야? 저는 모니터를 두드렸죠. 공짜 공연이야. 팬덤이 미쳐 날뛰는데 바리케이드도 제대로 없어. 경찰 배치도 최소화돼 있고 이게 말이 돼? 프란츠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한국은 K-팝 행사 많이 해봤잖아. 저는 코웃음 쳤죠. 그게 문제야. 익숙해지면 방심하거든. 사고는 항상 그럴 때 터져. 저는 지난 사례들을 떠올렸어요. 독일 듀이스부르크 러브 퍼레이드. 좁은 입구에서 19명 압사했죠.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폭발 사건. 22명 사망했습니다. 프란츠, 공짜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달려들어. 특히 10대, 20대 팬들은 통제가 안 돼. 한 명이 밀면 10명이 넘어지고 10명이 달리면 100명이 깔려. 프란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답했죠. 현장 가서 위험 지점 찾아내고 보고서 써야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광화문 광장 자료를 다시 봤어요. 길이 550m, 폭 60m, 면적 34,000제곱미터.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이 공간에 몰리면 제곱미터당 3명 정도예요. 안전 밀도 기준은 2명입니다. 이미 기준치를 넘어요. 현지 담당자 보고서에는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질서 의식이 높습니다. 저는 웃었죠. 질서요? 좋아하는 가수 앞에서 질서를 지키는 팬은 없어요. 그건 팬이 아니죠.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군중 밀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비상통신기, 그리고 제 매뉴얼북이요. 이 책 한 권이면 어떤 현장에서든 위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현장 가면 허술한 펜스, 부족한 의료진, 과신하는 주최 측이겠죠. 그리고 제가 보고서 쓰면 다들 놀라는 척하다가 결국 무시하겠죠.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짧게 답했죠. 공항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여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입니다. 군중 안전 컨설턴트죠. 기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럼 한국 가시는구나. 요즘 K-팝 공연 많던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광화문 공연 때문에요. 기사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 질서 잘 지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뮌헨 야경이 보였어요. 정돈된 불빛들이죠. 계획된 도시예요. 저는 이 질서를 믿습니다. 규칙과 시스템이요. 하지만 흥분한 군중 앞에서 그런 건 무너져요. 기내식을 먹으며 보고서 초안을 구상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광화문 무료 공연 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권고. 내용도 뻔합니다. 펜스 보강, 의료진 증원, 대피로 확보죠.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행이에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일 때문입니다. 공연 안전 컨설팅이요. 그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럼 BTS 공연 보러 가시는구나. 제 딸도 팬이에요. 한국은 그런 행사 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터진 것 뿐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론 이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무대 정면에 팬들이 몰려요. 뒤에서 계속 밀어요. 앞쪽 사람들이 펜스에 눌려요. 압사사고 발생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더군요. 끼어드는 사람도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요? 저는 답했죠. 업무 출장입니다. 공연 안전 컨설팅이요.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사람이 빽빽했어요. 하지만 여기도 조용했습니다. 자기 짐만 챙기고 바로 나가더군요.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도착 로비가 보였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지하철 표시, 택시 표시, 버스 표시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틴 씨죠? 저는 지수예요. 통역 담당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텔로 가죠.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항 좀 둘러보시겠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 있나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호텔까지 1시간이면 되니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공항 시설도 체크해야겠네요. 지수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면세점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로가 막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지수가 웃으며 답했죠. 조용하다기보다는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뒀어요.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독일도 이러는데 한국도 똑같네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공항철도 여기 보였습니다. 개찰구가 깨끗하고 안내 표시가 선명했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타는 순서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더군요.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열차 최고 속도가 얼마죠? 지수가 답했어요. 시속 110km예요. 43분이면 서울역 도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네요. 지수가 웃었죠. 한국은 다 빨라요. 사람들도 빠르고요. 열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광화문 공연 자료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만 명 예상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걱정되는데요. 지수가 물었죠. 뭐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0만 명이 광장에 몰리면 통제가 안 돼요. 특히 무료 공연이면 더 위험하죠.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는 한국이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직접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한국은 좀 달라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흥분하면 이성을 잃죠.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남 생각도 해요. 혼자만 생각하지 않아요. 열차가 김포공항역을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질서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공항이라서 그런 걸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마르틴 씨는 몇 년이나 이 일하셨어요? 저는 답했죠. 12년 됐어요. 50개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지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많이 다니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요. 어느 나라든 군중은 위험하다는 걸요. 지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르틴 씨, 한국 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밤새 줄 서는 건 맞지만 싸우진 않아요. 오히려 서로 챙겨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서로 챙긴다고요? 무료 공연인데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 나눠 마시고 화장실 갈 때 자리 봐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챙겨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몇 명 얘기겠지. 10만 명이 모이면 달라질 거예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내렸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더군요. 하지만 부딪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동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광화문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깨끗했어요. 벽에는 노선도가 크게 붙어 있었죠. 빨강, 파랑, 초록, 주황색 선들이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노선이 몇 개예요? 지수가 답했죠. 23개요. 거의 모든 곳을 갈 수 있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빽빽했죠. 하지만 노란 선 밖에서 모두 기다리더군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탔죠. 우리도 탔습니다. 아니, 꽉 찼어요. 하지만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들 조용하네요. 지수가 웃으며 답했죠. 지하철에서 통화하면 눈총 받아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았죠. 어떤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지만 남자는 고집스럽게 권했어요. 결국 노인이 앉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남자 저 노인 아는 사람인가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탔어요. 이제 정말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붙어 있었죠.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견디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밀도면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요. 광화문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사람들도 우르르 내렸죠. 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밀지 않고 차례차례 나갔어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죠.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넓은 광장이었어요.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죠. 저는 즉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광장 크기, 출입구 위치, 병목 지점들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답했죠. 생각보다 좁네요. 10만 명 들어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가 무대 설치될 자리예요. 광장 북쪽을 가리켰죠. 큰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 앞이 가장 위험해요. 팬들이 몰리거든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펜스를 여러 줄 쳐야 해요. 사람들을 나눠서 배치하고 중간중간 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압사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밝은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지수가 소개했습니다. 마르틴 씨, 민지가 공연 준비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봉사요? 무슨 일 하세요? 민지가 답했죠. 팬들 안내하고 질서 유지 돕고 쓰레기 줍고요. 그런 거요. 저는 물었습니다. 돈은 받나요? 민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짜로요? 왜요? 민지가 말했죠. BTS 좋아하고 다른 팬들도 안전하게 공연 봤으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외국 팬들도 많이 올 텐데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걱정 많이 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만 명이면 통제가 어려워요. 민지가 웃었죠. 괜찮을 거예요. 한국 팬들은 서로 잘 챙겨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광장을 걸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지하철역 출구, 도로 쪽 입구들이죠.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공연 당일 경찰은 몇 명 배치돼요? 지수가 답했죠. 100명 정도요. 자원봉사자가 500명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100명이요? 10만 명한테 100명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통 그 정도면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이었으면 1000명은 배치했을 거예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은 달라요. 마르틴 씨.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공항의 질서, 지하철의 조용함, 광장의 구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10만 명을 100명이 어떻게 통제하죠? 다음 날 아침 지수가 호텔로 왔습니다. 마르틴 씨, 오늘은 공연 리허설 보러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현장 동선을 직접 봐야 해요. 우리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광화문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팬들이었어요.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팬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죠.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씨, 오셨네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부터 기다린 거예요? 민지가 답했어요. 새벽 5시부터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 5시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전날 밤부터 왔어요. 텐트 치고 기다렸죠. 저는 물었습니다. 싸우지 않나요? 자리 다툼 같은 거요? 민지가 웃었죠. 아니요. 다들 순서대로 와서 번호표 받고 기다려요. 규칙이 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규칙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민지가 답했어요. 팬들이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새치기 하면 팬들끼리 제재하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돌봐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어렵죠. 무대 설치 현장으로 갔습니다.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펜스를 설치하고 조명을 달고 스피커를 배치하고 있었죠. 저는 펜스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약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밀면 쉽게 넘어질 것 같았죠.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씨죠? 저는 준호예요. 현장 총괄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펜스가 약한 것 같은데요. 보강 계획 있나요? 준호가 답했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한국 공연은 항상 이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몰리면 위험해요. 압력을 견딜 수 없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죠. 마르틴 씨, 걱정 마세요. 한국 팬들은 펜스 안 밀어요. 오히려 뒤로 물러서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응급의료팀은 있나요? 준호가 답했어요. 네, 의료팀 50명 대기해요. 구급차 5대도 준비돼 있고요. 병원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최소한은 되네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BTS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죠. 대기하던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하지만 통제된 환호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지 않았어요. 제자리에서 응원만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팬들 맞나요? 좋아하는 가수를 보는데 달려가지 않다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보셨죠? 한국 팬들은 이래요. 질서 안 지키면 다음에 못 와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챙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민지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도왔어요.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연 끝나면 광장이 깨끗해요. 팬들이 스스로 치우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청소부가 있잖아요. 지수가 답했죠. 그게 매너니까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수와 민지와 대화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를 지켜요? 교육인가요? 민지가 답했죠. 교육도 있지만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남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요.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생존 전략이었네요. 민지가 웃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강제가 아니라 문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리허설과 실제 공연은 다르니까요. 10만 명이 몰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주변을 혼자 걸어다니며 최종 점검을 했어요. 출입구마다 사진을 찍고 병목 지점을 표시하고 대피로를 확인했죠. 노트북 가방에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메뉴판을 봤지만 읽을 수가 없었죠. 한글만 적혀 있었어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추천 메뉴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뭔가 가리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죠.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연 당일 시뮬레이션을요. 10만 명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디서 사고가 날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어요.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회사 출입증까지 들어있는 지갑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잃어버렸죠? 어디서요? 저는 급하게 생각을 되짚었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는 있었어요. 지하철 탈 때도 있었고요. 그럼 광화문 어디선가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 큰일 났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죠. 어디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광화문 어디선가요? 여권도 들어있어요. 어떡하죠? 지수가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 가요. 분실물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로 향하며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권 없으면 독일로 못 돌아가요. 신용카드도 정지해야 하고요. 회사 출입증까지 없으면 보안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역시 한국도 똑같네요. 질서고 뭐고 다 거짓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통역해줬어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오늘 오후에 광화문 주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갈색 가죽 지갑이고요. 여권이랑 카드가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신고 안 들어왔네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나오겠구나. 서울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올 리 없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지수가 위로했어요. 마르틴 씨,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은 분실물 찾을 확률 높아요. 저는 코웃음 쳤죠. 높다고요? 현금 들어있는 지갑을 누가 돌려줘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돌려줘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수, 저 12년간 이 일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 보면 욕심나죠. 특히 외국인 지갑이면 더 그래요. 추적도 안 되니까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조금 상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독일 본사에 전화해야 해요. 여권 재발급 절차도 알아봐야 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완전히 망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마르틴 씨,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지갑 찾았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광화문 근처 작은 식당이요. 주인 할머니가 경찰서에 가져다 줬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현금도 그대로 있나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네. 경찰관이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빠졌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건네줬어요. 제 지갑이 맞았죠. 열어봤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 모두 그대로였어요. 한 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분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제 저녁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 연락처 알 수 있나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경찰관이 주소를 적어줬어요. 직접 찾아가 보세요. 지수와 함께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제 제가 비빔밥 먹었던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지수가 통역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손님이 놓고 가신 거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 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현금이 꽤 있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남의 돈 볼 일 없죠. 그냥 경찰서 가져다 줬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확인 안 하고 가져다 준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살해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계속 권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마르틴 씨, 한국 어르신들은 이런 거 안 받아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냥 밥이나 드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뜨끈했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앉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독일에서 오셨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죠. 여권 봤어요. 주소 찾으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돌려주셨어요? 현금만 빼고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안 되죠. 남의 것 같고 어떻게 편히 자요. 게다가 손님이 외국 분이잖아요. 여권 없으면 큰일 나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나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다들 이렇게 해요. 남의 것 주우면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답했죠. 네. 광화문 공연 안전자문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BTS 공연이요. 우리 손녀도 좋아해요.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손녀분 데려가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젊은 애들 자리예요. 우리 같은 늙은이가 가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분이 좋아할 텐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녀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직접 안 가도 돼요. 저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손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저는 다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지수가 물었어요. 마르틴 씨, 어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지수, 미안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요. 사람들을 오해했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셨잖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단호한 거절, 따뜻한 식사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요. 이게 한국이구나. 제가 12년간 놓친 게 바로 이거구나. 저녁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광화문 공연 안전 분석에서 광화문 공연 성공 요인 분석으로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펜스 보강이 아니라 시민 신뢰가 핵심이라고요. 공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다시 광화문에 갔어요. 최종 점검 차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어요.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무대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조명이 달리고 스피커가 테스트되고 펜스가 최종 점검되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저기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보였어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 오늘도 나왔네요. 민지가 밝게 웃었죠. 네, 내일이 본 공연이잖아요. 준비 많이 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계속 나오니까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을 배려해요? 어제 제 지갑 돌려준 할머니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글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남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요. 그게 사람 도리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한국은 빨리 발전한 나라예요. 6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문화가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지갑을 돌려준 거구나. 그게 그분들 세대의 방식이구나.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그게 지금 한국을 만든 거구나. 저는 감동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씨, 최종 점검 같이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가죠. 우리는 광장을 돌아다니며 체크했습니다. 출입구, 의료 거점, 화장실, 비상구요.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솔직히 사고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만 명을 어떻게 통제하나 싶었죠.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외국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왜 확신했어요? 사고 안 날 거라고요. 준호가 답했죠. 한국 사람들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그게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시스템이군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럽은 규칙과 장비로 안전을 만들죠. 한국은 사람과 신뢰로 만들어요. 둘 다 맞는 방법이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는 광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곳이 10만 명으로 가득 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믿으니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마르틴 씨, 내일 공연 보러 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끝까지 봐야죠. 지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많은 걸 수정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는 단순한 안전 분석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대한 보고서예요. 신뢰와 배려가 어떻게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보고서죠.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할 때 그 사회는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광화문에 도착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아침 8시인데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지수와 민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르틴 씨, 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실 거예요? 저는 답했어요. 뒤쪽에서요. 전체를 봐야 하니까요. 오전 10시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걸어 나와 자기 자리를 찾았죠.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했어요. 정오쯤 광장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예상대로 10만 명 넘게 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공간을 양보하고 뒤에서 밀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BTS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소리였죠. 하지만 통제된 환호였어요. 사람들이 펜스를 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서 응원만 했어요.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의료 거점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몇 명 탈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죠. 화장실 앞도 질서 있었습니다. 길게 줄 서 있었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연 중간 한 팬이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즉시 손을 들어 의료진을 불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죠.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처치했어요. 그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 신뢰 자본이구나. 서로를 믿으니까 협력하고 협력하니까 안전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독일에서 배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신뢰는 장비로 만들 수 없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10만 명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남지 않았어요. 팬들이 각자 챙겨서 버렸죠.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도왔습니다. 1시간 후 광장은 깨끗해졌어요. 저는 민지를 찾았습니다. 민지, 수고했어요. 정말 잘 진행됐어요. 민지가 웃으며 답했죠. 마르틴 씨도 수고하셨어요.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을 배웠어요.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지수가 물었어요. 마르틴 씨, 보고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답했죠. 한국의 성공 사례로 쓸 거예요. 안전은 장비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본사에서 믿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니까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지만 직접 봤어요. 10만 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공연을 마쳤어요. 이게 기적 아니면 뭐예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제목을 최종 확인했어요. 서울 광화문 사례 대규모 공연 성공의 핵심은 시민 신뢰 자본이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12년 경력 중 가장 특별한 보고서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배웅 나왔어요. 마르틴 씨,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저는 악수하며 말했죠. 꼭 다시 올 거예요. 한국이 좋아졌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관광으로 오세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제 지갑을 돌려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 데가 없이 정직하게 돌려준 그 마음이요. 그게 한국의 힘이구나. BTS가 유명한 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니까요. 탑승 게이트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무대 위 아이돌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 나라를 바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이 보고서를 발표할 거예요. 동료들이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직접 봤으니까요. 10만 명이 만든 기적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광화문 광장이 떠올랐습니다. 10만 명의 환호, 질서 있는 대기, 깨끗한 마무리요.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한국에 올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